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평창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 바둑부문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이현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창하면 이 올림픽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에서 마인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러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부분이라는 데가 약간은 생소하긴 한데 이 바둑뿐만이 아니라 뭐 체스도 들어가 있고 좀 다양한 부분의 대회가 함께 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대회에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체스연맹이 주최 주관합니다. 참가 종목은 체스, 바둑, 주산, 암산 등 정말 다양한 종목이 참가를 했어요. 대회 기간은 2019년 8월 9일에서 8월 12일까지 2박 3일간 펼쳐졌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국 기보를 미리 봤는데요. 이 대국은 마지막 사활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네. 네, 바둑 내용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회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 리조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숙소 시설이 아주 좋았겠는데요. 평창군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게 다양한 이제 그 부대 행사가 대회 시작을 알렸죠. 네, 대회식이 정말 다양하게 꾸며졌고요. 체스도 같이 펼쳐졌기 때문에 바둑과 체스 같이 대회에서 보게 된다면 정말 진풍경일 것 같아요. 네. 저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암산이죠. 암산 부분 대회인데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굉장히 숨가쁘게 되고 시작됐고요. 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바둑도 정말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부분이 역시 바둑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바둑 부분을 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네, 김신유 선수입니다. 네, 백을 잡은 고성진 선수.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는데요. 바둑 부문 중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중학생 선수와 고등학생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게 됐어요. 네. 김신유 선수가 고등학생이고요. 고성진 선수가 중학생입니다. 2019 통일염원 평창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 김신유 선수는 고등학생이지만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요.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뭐 마스터 부분이라고도 하고 중고등학생 부분인데 뭐 바둑 그 부중엔 가장 이제 잘 두는 친구들이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고성진 선수는 횡성중 2학년입니다. 보통 이제 대회가 중학생부 따로 고등학생부 따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결승전에서 중학생 선수와 고등학생 선수가 만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네. 네, 상당히 재밌는 대결인데 좀 나이 차이가 난다면 기력 차이도 좀 날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바둑 부분은 좀 특이해서 사실 중학교 나이 때 이미 어느 정도의 기량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중학생보다 더 세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모두 바둑을 제가 보기엔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를 꿈꾸고 전문 도장을 다니면서 하는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결이 뭐 고등학생, 중학생 대결해서 실력 차가 그렇게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대회 규모가 상당했다고 들었어요. 바둑은 500명, 체스는 400명이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만 1,700여 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은 여기 뭐 아까 암산하는 부분, 암산하는 것도 잠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저도 체스는 완전 한 18급 정도 두거든요. 가는 길만 아는데 네. 원래 유민 씨가 체스를 좀 두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조금 들 줄 압니다. 네, 조금이요. 네.
아니, 이 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 5년 전에 네. 이 대회 체스 부문으로 참가를 해서 네. 어, 그때 상도 받으셨다고. 네. 아까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서 이렇게 갑자기. 네. 소소하지만 장려상 정도를 수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유민 씨가 보니까 재주가 많으시네요. 바둑을 나갔어야 됐는데. 자, 지금요, 이제 역시 두 어린이 모두 두 어린이라고 하면 안 되죠. 두 학생들 모두 AI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초반에 보면은 이제 여기 붙이고 한 칸 뜨는 수가 이제 AI가 많이 두는 수고요. 그리고 역시 고성진 선수가 둔 이 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 많이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왔던 수인데 김신유 학생이 좀 약간 이색적으로 뒀어요. 여기를 뒀는데 이쪽을 보통 받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손을 빼고 여기를 두 칸으로 굳혀서 한 칸을 띄는 형태가 됐는데 이 진행은 밑으로 두니까 상변으로 걸쳐뒀죠, 흙이. 네, 걸쳐두고 뒀는데 네. 여기가 보통 여기를 뒀을 때 위에 붙이고요. 근데 제일 초반에 많이 나왔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았거든요. 네. 초창기 버전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흙이 손을 빼거나 뭐 단수까지 치거나 하는 형태가 있었고 또는 뭐 이 형태가 아니라면은 여길 뒀을 때 먼저 3-3을 뛰어드는 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여기를 응수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신유 학생이 아예 손을 빼버렸어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는 제가 보기엔 조금이라도 백이 좀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 이 네. 형태는. 백이 하변으로 두 번 둔 수가 상변 우하기 쪽 굳힌수보다 가치가 더 큰가요? 우학이요? 네. 우학이면은 이쪽이요? 네. 예, 아니 뭐 어느 쪽 가치가 크다기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한 칸을 띄어버리니까 이 형태가 되니까 이 흙이 기존에 걸쳐뒀던 돌들이 이 형태가 약간은 악수 형태가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떻게든 일단 응수를 하는 게 더 나았고요. 네. 요거는 백이 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자, 김신유 선수 좀 연구가 되어 있는 형태일까요? 이런 곳에서 보통 즉흥으로 손을 빼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약간이라도 백이 좀 기분 좋다는 것 뿐이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들 바둑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은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수준일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둑이 굉장히 세고요. 생각보다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프로를 목표로 해서 전문 도장을 다니면서 이제 바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올인을 하는 그런 학생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보통 연구생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둑 실력이 수준이 뛰어납니다. 네. 미리 기보를 살펴보셨잖아요. 네. 두 선수의 기풍은 좀 어땠을까요? 글쎄요, 이 바둑 한 판으로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고성진 학생은 굉장히 AI에 대해서 많이 심취되어 있는, 많이 그 AI 수법을 많이 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즐겨두는 스타일인 것 같고. 네. 김신유 학생은 제가 보기엔 뭐 저 사진에도 좀 나오지만 듬직하잖아요. 네, 바둑 스타일도 좀 그런 스타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좀 두터운 기풍의 네. 소유자인가요? 자, 역시 AI 수법 많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밑으로 두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바둑 그 TV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있는 정석이 훨씬 익숙하실 텐데 네. 네, 지금은 다 이렇게 두죠. 그러니까 이수의 좋은 점은 여기 기존의 정석에 비해서 흙이 이제 넘어가자고 하는 맛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어져 있을 때는 또 흙이 한 칸 정도 뛰면은 거의 백이 또 받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를 한 칸 뛴다고 해서 백이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넘어가자는 맛도 없고 해서 그런 면에선 이게 더 좋고요. 네. 단점이 있다면 이제 여기가 이어져 있질 않기 때문에 흙이 이런데 밀었을 때
다음에 이런데 끝눈수가 생겨요. 원래는 없는데 여기가 네.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뭐 이것이 더 낫다고 하고 있고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프로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인터넷 바둑 그 아마추어 분들 인터넷 바둑 봐도 다 이렇게 두고 있어요. 네, 다 이렇게 둘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공식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있는 정석이 사라진 게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보기 힘든데요. 자, 이번 마인드 스포츠 대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회는 좀 축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바둑 부문과 체스 부문, 주산, 암산 부문으로 나누어져 대회가 치러졌는데요. 또 다른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다고 하죠. 아, 뭐 이게 또 그 통일 염원이라는 또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네. 상장이. 통일 골든벨, 뭐 재미있는 마인드 스포츠 인문학, 굉장히 많은데요. 뭐 캐리커처, 레일아트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있는데, 네. 평화 기차와 통일 카툰, 그러니까 평창이랑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마인드 스포츠 인문학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다양한 이벤트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더 색깔 있는 네. 대회로 꾸며졌습니다. 아니 유민 씨는 사실 이 대회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생 때? 네, 네, 고등학생 때. 했었는데 어땠어요, 분위기가? 이게 또 세계 각국에서 다 참가를 하는 거죠? 네. 그때는 사실 대회 개최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런 이벤트들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때는 e스포츠도 같이 아, 해서 대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혹시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그때는 한창 롤이라는 게임이 롤이요? 네. 유행을 해서 저는 스타 세대라. 아, 네, 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스타를 잘 몰라서요. 세대가 다르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우하기에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하기 아니, 이 진행은요? 형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제 고성진 학생이 여기 치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붙여가는 수를 두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호구 치고 하는 진행인데 이것도 물론 둘 수 있는 형태긴 한데 지금 모양에서는 붙이는 것보다는 지금 흙이 끼운 자리 있잖아요. 네. 이 자리를 넣는 게 더 좋았어요. 아, 늘고 이제 흙이 일로 막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흙도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뒀을 경우 일로 막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하나 찌르고 이렇게 막아서 이제 이런 진행이 됩니다. 이러고 젖혀 있고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있죠. 있고 흙이 있고 백이 막는 그리고 하나 정도 흙이 호구 쳐서 지키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왜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좋냐면 이렇게 모양을 귀를 살아 놓은 다음에요. 지금 여기가 터져 있어요. 이 형태는. 그래서 이 하변 쪽이 흙이 집이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를 이렇게 실속 있게 확 차지하는 것이 지금은 고성진 학생이 이 선택이 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있는 수인데 지금 형태에서는 붙이는 것보다는 요 호구 자리를 넣는 게 더 좋았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있고서 호구 치고 귀는 흙이 끊어서 이제 잡는 형태가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귀의 실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귀의 실리는 흙이 차지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귀 쪽으로 호구 치는 수는 좀 안 될까요? 지금요? 네. 이렇게 해둘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관통을 당하면 이게 좀 아까랑 다른 게 어차피 백이 귀를 살아야 되는데 일단 백이 귀에 사는 형태 자체도 아까 보여드린 변화보다 좋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흙이 선수를 잡잖아요. 네. 흙이 이제 중앙을 지킬 필요 없이 뭐 이런 데를 흙이 먼저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한 칸 띄어서 전혀 다르죠. 지금은 변을 호구 치는 게 정수입니다. 자, 이제 우아귀의 모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하변에서 백이 조금 기분 좋은 모양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또 우아귀에서는 흙이 또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형세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주 잘 어울리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뭐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약간의 뭐 미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형세가 서로 잘 어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AI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면 또 걔네들은 또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 정도라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단수까지 미리 쳐놓네요. 네, 이건 쳐놔야죠. 이거는 안 그러면 흙이 바로 단수 칩니다. 이거는 이런 어. 자리는 네, 아끼지 말고 쳐야 됩니다. 아, 반대로 치는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뭐 이렇게 칠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두면 흙이 이 자리가 지금 급소기 때문에요. 백이 여길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두자니 흙이 당장 단수 쳐버리니까 너무 아프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낌없이 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봐도 이제 단수 같은 거 아껴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런 경우는 또 바로바로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헷갈리죠. 네, 그때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런 수들을 과감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인드 스포츠 대회에서 좀 반가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초등 최강부에서 이 변혁 어린이와 이나연 어린이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또 이 변혁 선수는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2017년도에 어린이 명인전 출신이고요. 또 이나연 선수는 2019년도 어린이 명인전에 출전했던 선수잖아요. 네. 아, 이름이 굉장히 낯익다 싶었는데 네. 네, 그 어린이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진을 저도 봤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요. 자, 이제 좌하귀 쪽 3-3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김신유 어린이가 김신유 학생이 여기서 이 치중 갔을 때 손을 빼고 둔 거는 나중에 이제 3-3 뛰어 들어가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아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3-3은 지금 괜찮은 응수 타진이죠. 백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으면 이제 이쪽을 하나 젖혀놓고 여기를 이제 백이 넘어가는 게 선수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 칸 띄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나가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고성진 학생도 넘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귀 쪽에서는 김신유 학생이 먼저 좀 수를 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들여다보면서 안영을 구합니다. 유민 씨가 보기에는 저 들여다보는 수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흙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수가 괜찮아 보이나요? 어떠세요? 딱 보기에.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사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제 들여다보고 아마 들여다봤기 때문에 아마 나를자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요 들여다보는 수는 사실 지금은 아껴 써야 돼요. 네, 악수입니다, 악수. 지금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은데 아끼고 지금은 여기를 들여다보거나 지금 형태에서는 더 갈 수가 있었거든요. 눈목자로. 근데 요 교환을 해놓으면 얘기가 좀 달라요. 이 교환을 해놓으면 이 백의 약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눈목자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나를자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수와 차이가 뭐냐면 나를자로 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막히는 수가 생겨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막히면 귀가 못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찔러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잊지 않고 네. 좌변 쪽으로 한 칸 띄어서 좀 이렇게요? 네, 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찌르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끊으면 또 여기를 받아야죠. 그러면 여기에 막는 게 선수라서 일단 안에서 살죠. 네. 크게 형태가. 이 형태는 백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중앙도 단수를 치면 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어야 됩니다. 백은.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한데 이게 좀 악수였어요. 들여다본 교환이. 나중에 여기는 흙이 이쪽을 끊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끊어서 백이 일로 잡게 되면은 이쪽을 단수 쳐서 이쪽 수를 내는 게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예 교환을 하지 않고 눈목자 정도 가는 게 지금은 정수였습니다.
어차피 날일자로 살아도 후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좌하기 쪽에서 조금 아쉬운 악수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백이 기분 좋은 형태가 되겠네요. 네, 약간은 흙이 좀 수순이 아까웠죠. 이 네. 교환 자체는 좀 아쉬워요. 여기서 손을 빼나요? 어차피 하변을 받아둬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여기가 그냥 크다고 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흙이 이제 두면은 이제 집이 되니까 크다고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보다는 이쪽 붙여서 두는 수 자리 이거 많이 두죠. 이렇게 두는 수 또는 아니면 바로 여기 막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요.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막아서 정리를 해도 지금 여기는 서로 간에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둔다고 해도 백이 이렇게 한 칸 뛰면은 또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뭐 집이 글쎄요. 집만 보면은 좀 꽤 크긴 하지만 집만 보면 사실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크고요. 흙의 입장에서 한 칸 뛰는 수. 네. 서로 간에 여기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백이 지금 백은 이미 한 번 뒀기 때문에 계속 둬야 되는데 네. 그 김신유 학생도 제가 보기엔 여기를 지금 계속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둔다고 해도 그렇게 별거 없어요. 계속 손을 빼도 그만이라서. 근데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손 못 빼죠. 늘게 되면 중앙 계속 막아야 됩니다. 타이밍을 봐서도 좌하기 쪽에 먼저 날일자로 가는 건 별로 안 큰가요? 아, 이 자리요? 네. 이 자리 크죠? 네, 왜냐면 백이 두는 게 선수라서 백이 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두고 백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은 좌변 쪽에 상당히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하변을 손 뺄 수는 없는 네, 거고요. 이미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되고 뭐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선수가 돼요. 이제 이 자리는 다음에 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끼워서 둬도 이 두 점이 다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이 둬서 다 악수죠. 그리고 뭐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밑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관통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백은 지금 받아둬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고성진 학생이 여기 눈목자 둔 것들 지금은 제가 보기엔 너무 빨랐고요. 방향차고 같고 김신유 학생도 제가 보기엔 둘 필요가 없어요. 여기 교환을 좀 아깝죠. 흑 입장에서는. 네. 나중에 그냥 여기를 두고 이런 데 끼워서 바로 둘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끊어야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끊고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형태였는데 다 교환해버린 게 이거 흑 입장에서도 좀 아까워요. 그러네요. 자, 고성진 선수도 바로 받아뒀고요. 네, 이제는 손 빼야죠. 네. 이제 김신유 학생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데는 결국 상변밖에 없어요. 상변 쪽에 지금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됐죠. 네. 지금까지 두는 흐름만 봐서는 이 바둑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네, 비슷한 실력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만만치 네. 않나요? 상변으로 갔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공부가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어져 있는 형태에서는 보통 이렇게 안 둡니다. 이제 한 칸으로 뛰어들거나 해서 다음에 이 넘어가자는 수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이 이제 밑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가 급소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백이 손을 뺐을 경우에 흙이 이쪽을 치받고 넘어갈 때 이렇게 딱 틀어 막았을 때 딱 좋죠, 자세가. 네, 이렇게 눌러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많이 뛰어들어요. 네.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받게 하면 여기도 하나 붙여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쪽을 공격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네, 여기가 좋습니다. 네. 귀 쪽은 별로 안 컸나요? 상변이 오히려 더 괜찮은 수였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수로는 그냥 여기 지킬 수도 있는데 네. 이쪽을 지킬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둘 다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상변을 두자마자 또 백은 바로 귀 쪽으로 붙여갔네요. 네, 뭐
괜찮은 선택입니다. 지금은 크죠? 이렇게 두고 2단에서 쳐서 두는 게 여기에는 이제 당장 둬도 여차하면 사실 버릴 수도 있어요. 늘어서 이렇게 막아서 버릴 수도 있고요. 크긴 큰데요. 네, 실리로 크긴 크죠. 일단 귀 쪽을 먼저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성진 학생은 보니까 조금 실리파예요. 실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두는 거 보니까. 그런데 또 반상회에서는 흑이 실리가 좀 더 많아 보이고요. 네, 서로 지금은 잘 어울렸죠. 자, 이제 우상귀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정석이죠. 네. 요즘에는 이제 이걸 있는 수는 거의 두질 않죠. 이어서 호구 치는 형태는 예전에는 많이 뒀는데 이 형태는 백이 좋다고 지금 거의 결론이 난 형태예요. 네. 흑은 이렇게 두는 건 거의 없고요. 실전처럼 단수 치는 게 이제 제일 많고 최근에는 단수 치는 거 말고 여기를 젖히든가 또는 이렇게 느는 수도 두고 있어요. 네, 늘고 백이 호구 치면 그때 단수 치고 이을 때 한 점을 잡는 그리고 백이 단수 치는 요 형태도 간혹 나옵니다. 지금 배석에서는 이 정석은 어떤가요? 지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흑이 선수를 잡고 뭐 여기를 치받거나 해서 두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단수 치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선택이죠. 흑이 중앙을 잇거나 또는 이렇게 차단하는 거 두 가지가 다 있죠. 네. 끊으면 이쪽으로 밀고 백은 이제 귀 쪽을 살아두고 흑은 여기를 단수 쳐서 정리하는 형태인데 일단 집으로는 흑이 손해예요.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 치게 되면 이제 백이 아마 한 칸 정도 띄어 지켜두고 흑도 아마 하나 정도 더 지켜야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인데 일단 집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안 둘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 그냥 잊고서 넘어갈 때 이렇게 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 진행이 더 많이 두어져요. 또 간명하기도 하고요. 네.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 모양에서도 백이 귀를 끊어서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나 해놓고 이제 막는 형태가 되거든요. 일단 흑이 좀 선수가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죠. 네. 당장은 손을 뺄 거고 그리고 아마 바로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틀어 막아버리면 이건 약간 흑의 주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는 게 정수로 보이고요. 여기까지도 또 잘 어우러진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누가 더 전력이 센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네, 흑과 백 모두 잘 어우러진 포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의 수수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 평창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 바둑 부문 결승전입니다. 고성진 선수와 김신효 선수의 대국. 네. 중학생이 얼굴이 있네요. 여드름이 한참 많이 나는 모습이고 뭐 김신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더 기대되는 중반전 이제 함께 하실 텐데요. 이 바둑의 묘미는 참 마지막 4월에서의 그 승부가 재밌었어요. 이 바둑이요? 네. 네. 사실 좀 해프닝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막판에 아주 대반전이 일어나죠. 네. 좀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런 자리는 사실
악수기 때문에 이제 교환하지 말라고 하는 수인데 지금 아낌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선택은 사실 어려운 건데 집으로는 손해지만은 이쪽 여기 싸움을 할 때 여기 뭐 키워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다음엔 여기 거의 무조건 밀 것 같은데 당장 아무 때나 해도 백이 선수가 되는 곳이라서 사실 안 해도 되는 곳인데 제가 보기엔 바로 했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기를 바로 밀었을 때 흙이 이쪽을 바로 밀까 봐 예,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어서 지금 여기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젖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약간 모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낌없이 교환을 했어요. 받아둘 때 이제 우상귀 쪽으로 바로 밀겠다는 뜻이네요. 뭐 지금은 선택은 나쁘지 않아요. 가감한 판단이죠. 고성진 학생의. 상변을 좀 공격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네, 요 한 점을 포함해서 좀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고 어차피 이 좌변 쪽은 뭐 내가 집을 만들 생각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었다는 얘기는. 가감하네요. 예. 네. 저는 한 번도 저기를 지금까지 그냥 밀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팩감을 쓰거나 그런 거 말고는 그만큼 악수라는 뜻이겠죠. 잘 안 두게 되죠. 예. 그렇다면 미는 수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이게 뭐 당연히 악수인 거 알면서도 뒀다는 얘기는 일단 본인의 판단을 믿는 거거든요. 이쪽을 크게 키워가겠다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과감하게 두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왜냐면 일단 워낙 이런 게 이제 두면 안 된다 이런 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사실 잘 안 두게 되는데 요즘에 AI들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좀 고정관념을 깬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우상귀 쪽 이제 바로 들여다보고요. 이제 이쪽에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들여다보는 수도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지금 두었죠. 네. 여기 한 점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어주면은 자체로 활용이 되고 아마 당장 이 자리를 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백도 이제 곤마가 되기 때문에 같이 미생마끼리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 흙에 대한 공격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성진 학생도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좀 우상귀 쪽의 백도를 가볍게 본다는 뜻일까요? 네, 이거는 4점을 버리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지금은 이제 지금 끊는 거는 당연히 막아서 안 되는데 흙이 이제 여기를 계속 밀어버리면 결국은 이쪽은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 있는 것도 흙이 젖혀서 오히려 악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백이요. 네. 네, 지금은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는 건 당연한 수순 네. 같고요. 제가 고성진 학생이 실리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네요. 네. 실리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저렇게 안 두죠. 그렇죠. 네. 뒤쪽에 실리를 내어주더라도 지금은 상변의 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 또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흙은 어디까지 밀 수 있을까요? 지금 한 번 더 여기까지 밀어야죠. 네, 여기까지 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끊어서 잡아야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 선을 밀 때는 다음에 백이 막았을 때 선수가 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선수가 되면 아프거든요, 흙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끊으면은 백이 여기를 막는 게 다 선수잖아요. 이렇게 다 막 틀어 막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어 놓고 그리고 끊어야 백이 다음에 이런 거 뒀을 때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네,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흙은 5수, 백은 4수기 때문에 요 수상전은 흙이 빠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밀어두고 끊어주는 게 정수입니다. 자, 밀어두는 것까지 선수로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백은 변신하기가 어렵고요. 네, 지금도 있는 거는 역시 흙이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뒀던 수들이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4점을 버리는 게 맞고요. 네. 이 형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집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 같으면 아까 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크거든요, 실리가. 대신에 이제 중앙으로 이제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이쪽 모양 그리고 이제 여기랑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지금 집을 만들어야 되는 형태예요. 근데 백도 일단 한 칸 뛰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고성진 선수는 또 포석에서는 실리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또 중반에서는 이런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좀 카멜레온 같다고 할까요? 자, 한 칸을 뛰면서 또 상변의 모양을 키워갑니다. 김신유 선수도 이제 좌변 쪽으로 날일자로 견제하는 수가 눈에 확 띄는데요. 좌변 날일자면 이곳이요. 네. 네, 이 자리도 좋은 자리죠. 뭐 유민 씨 예상대로 지금 그대로 뒀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지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는 맞는데요. 약간 김신유 학생이 수순을 좀 놓쳤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를 먼저 하나 밀고요. 네. 이게 이제 선수가 되거든요. 이게 다음에 끼우면은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를 늘어서까지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뭐 날일자로 그때 둬도 되고, 또는 그냥 중앙을 이런 식으로 두 칸 정도 띄워서 두었으면 이렇게 두는 게 지금은 더 좋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여기는 날일자 가도 계속 한 칸 뛰면 크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백이 이런 데 계속 둔다고 해도 집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이미 날일자로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중앙을 두는 게 좋았고, 무엇보다도 여기를 빨리 밀어두는 교환을 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걸 안 하는 바람에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흑 입장에서는 아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약간은 느슨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우상귀 교환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를 밀어버리니까 약간은 이제 김신유 학생도 갈등이 있는 게, 그냥 젖히면 일단 잡긴 잡는데 백이 다음에 여기를 막아가게 되면 이 형태가 이제 선수가 돼요. 이 네. 막는 수가. 딱 얼핏 보기에는 흑은 5수, 백은 4수. 그래서 손을 빼도 원래는 잡는 게 맞는데, 네. 뭐 이렇게 둬도 이렇게 젖혀서 뭐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둬서 그냥 단순 수상전으로는 흑이 빨라요. 근데 이 형태는 이제 여기를 둔 다음에 백이 막았을 때 손을 빼게 되면 여기를 하나 끊어놓고 이쪽을 먹여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 선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가만히 빈 삼각으로 두게 되면은 이 형태가 생각보다 백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상전을 하면 이렇게 두어서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냥 두면 흑이 빨라요. 이어서 한 수 빠른데, 여기가 보시면 백육을 나가면 네. 이 한정을 나가면 중앙에서 막아야 되거든요. 요 교환만 해놓으면 이걸 막았을 때 이걸 있더라도 여기를 하나 나가놓으면 이 수가 늘어나요, 백이. 네. 뒤쪽에 수가 한 수 늘어나면 거꾸로 흑이 잡힙니다. 어. 네,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젖히면 요걸 선수로 당해야 돼요, 지금. 이 막는 수를. 이게 백이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수겠군요. 그러니까 김신유 학생이 사실 이거 아끼지 말고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당연히 흑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자리인데 이거를 만약 역으로 당한다? 그럼 견딜 수가 없죠. 네. 제가 보기엔 지금 밀어서 반발해야 돼요. 밀고 반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밀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럼 백도 우상귀 쪽에 어떤 수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받아주면 젖혀서 큰 차이가 없죠. 비슷하죠. 이제 이거 교환한 거랑 했을 때. 네. 그 백도 지금은 이걸 젖혀서 두는 게 있어요. 다음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받아주면은 이거는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건 수상전이 아예 다릅니다. 이게 젖혀져 있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수상전이 얘기가 달라요. 이건 패가 나는 형태라서 수가 늘어났죠, 백의 수가. 네. 그럼 젖힐 때 흑이 받아줄 수가 없네요. 젖히면은 흑도 여기 끼워서 반발해야 되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백도 여기를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복잡해지죠. 완전히 그냥 백은 귀 쪽에서 살고 흑은 변을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젖혀가죠.
아, 이러면 또 바꿔치기인가요? 그러니까 김신유 학생이 사실 여기를 날일자 두기 전에 이걸 밀어두는 교환을 해뒀으면 전혀 이런 변화가 나올 일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대부분 안 해놓는 바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끼워서 또 반발을 하고요. 아, 밀어놓고 또 들여다보는 교환은 흑의 권리였는데요. 네. 또 이렇게 변화가 진행이 되니까 흑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싸움 자체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일단 백도 끼우는 순간 여기가 정말 둘 데가 없거든요. 정리가 안 돼요. 이걸 끊어도 이어서 이쪽으로 이어서 두자니 여기를 세 점을 나오는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흑이 지금 여기 지키면 아직 귀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흑이 수가 늘어나면 사실 백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도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쪽 빨리 끊는 수순을 둬야 합니다. 밑으로 단수 치면서 여기 이쪽 세 점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쪽에 있는 돌까지 다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백은 여기는 살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끊었다는 얘기는 이어서 여기까지 교환해두고 여기 세 점을 뚫고 나오면 이렇게 교환해놓고 그 다음에 끊어서 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일단 살았고 귀도 끊어서는 이제는 이거 나가는 건 안 되죠. 흑이 이렇게 네. 계속 나가게 되면 이 그림은 또 백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인가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네. 자, 밑으로 단수 치고 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의 선택인데요. 밑으로 끊었다는 얘기는 이어야죠. 지금은 이거를 교환해놓고 손을 빼는 거는 이 끊어둔 교환이 우리 득이 없죠. 사실 중앙으로 끊어서 둘 수도 있었던 곳인데 아니면 아예 손을 빼는 게 차라리 낫고요. 네. 이거를 하고 손을 뺄 거면 지금 이제 이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이 막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는 역시 백이 이걸 꽉 잇게 되면은 이게 수상전이 되게 애매한데요. 여기를 두고 이거는 백이 이렇게 두면은 네, 이거는 좀 유명한 형태인데 네. 예, 백이 빨라요. 이렇게 둬서 밀고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잇고 여기를 지킬 때 백이 중앙을 꽉 틀어 막으면 여기 두는 수는 안 되고요. 뭐 이런 데를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패가 나는 형태 같아요. 다섯 수. 그렇죠? 좀 이렇게 두어서 뭐 여기를 둬도 밀고 들어가고 여기를 둬도 패죠, 패. 막아서 이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군요. 흑이 이 자리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뒀다가는 이어서 이거는 백이 잡아요. 네. 한수 빠르죠. 붙여서. 그러니까 붙이고 뭐 이어주면은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들어가서 흑이 이 자리를 들어가서 여기는 없죠. 네. 이건 패가 되는 형태고 백이 여기서 이거를 잇는 거는 젖혀서 이거는 그냥 못 잡죠. 막는 건 이어서 오히려 백이 한 수 부족하고요. 네. 뭐 먹여쳐이면 따내서 이것도 역시 패가 나는 형태입니다. 이러고 단수 치면은 흑도 이제 이거는 잊지를 못하고 일로 막는 뭐 이런 에서 패가 나죠. 네. 그러면 상변 쪽으로 백이 그냥 있는 게 강력하네요. 네, 이으면 중앙을 둬야 되는데 네. 그냥 끊어서 진행을 합니다. 글쎄요. 그러면은 이걸 왜 끊어놨죠? 끊어놓을 이유도 없고요. 악수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그냥 끊어 잡더라도 거기까지. 그렇죠. 그거 먼저 미는 게 더 좋네요. 지금은 있더라도 여기를 치받아 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네. 그냥 그때 다시 세 점을 잡으면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이게 지금 여기 치받는 교환을 흑이 했기 때문에 이게 있게 되면은 뭐 한 칸 뛰거나 해서 이 백 전체가 다 못 살아 있습니다. 아까랑은 좌상기 쪽 백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이 다르네요. 네. 먼저 미는 수가 더 좋네요. 이렇게 해놓고 끊어 잡으면 돼요. 또 그것까지. 예, 요 교환이 흑이 무조건 득이죠. 네. 아직도 못 살아 있을까요? 네, 이건 이 모양이 이상한데요. 이건 흑은 너무 깔끔하게 연결되고 백은 지금 손을 못 빼요. 이렇게 두고서 이거 다음에 흑이 한 번 더 두면 거의 죽습니다. 백이 거의 둬야 되는데 어딘가를 둬야 하는데 여기는 둬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를 흑이 선수로 처리하고 이거 살리는 건 안 되지만은 중앙을 뭐 붙인다거나 해서 여기를 먼저 둘 수 있으면 일단 흑이 여기가 너무 깔끔해졌어요. 이 흑의 형태가. 네. 그리고 여전히 백이 못 살아 있어요. 이 형태가. 두터워지면 막 이쪽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백이 너무 이상한데요. 네. 손을 빼고. 어차피 지켜도 너무 괴로우니까 손을 뺀 건데 이거는 한 수 더 두면 거의 죽었는데요. 네. 이건 큰 거 아닌가요? 엄청 크죠. 이렇게 잡히면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바꿔치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흑집이 훨씬 크고요. 네. 여기를 백이 뭐 이런 데를 두어서 여기를 다 잡을 수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다 백집이라면. 그래야 제가 보기엔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다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고성진 학생 이거 판단 착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씌워가면서 또 잡으러 가긴 합니다. 네, 일단 뭐 백은 그거밖에 없죠. 여기는 보면은 붙여도 늘어서 이 자체로 죽었어요. 이게 이어져도 따내서 이게 자체 궁도가 못 사는 궁도죠. 상궁도밖에 안 되고요. 네. 밭전자를 째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기 째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근데 여기 dur고 그냥 밀어놓고 이거 그냥 씌우면 죽었죠. 갈 데가 없어요. 흙이 이미 여길 빵 따냄을 한 형태라서 너무 두텁습니다. 네.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 몇 집이에요? 셋, 다섯, 잡은 거만 9개. 집만 55집인데요. 55집. 이거 너무 큽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다 못 잡으면 이거 고성진 학생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던져도 무방해 보여요. 물론 던지진 않겠죠. 네. 이 결승전인데. 조금 더 도전을 네. 해볼까요? 근데 이거 맞아요. 지금 김신우 학생이 두는 게 괜찮은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미 많이 벌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어서 요 밑에 한 점 정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전체만 집이 다 안 되면 되거든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끊었는데 이렇게 되면 수가 낮죠. 늘어서. 여기 한 점 잡는 거랑 이쪽 끊는 거랑 맞보기라 이거는 탈출이 됐습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집 차이가 여기가 55집이라고 했잖아요. 100은 다 합쳐도 이거 하나를 못 당해요. 이 집을. 그러니까 나머지 집이 흙이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집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네. 고성진 선수도 이제 우변 쪽을 잡으러 가면서 승부수를 던지긴 했는데요. 우변이 잡히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뭐 탈출이 됐죠. 이거 잡으면 그냥 완전히 살아가는 형태가 됐어. 네. 이런 것도 안 치잖아요. 이런 거 지금 안 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단수 쳐주기를 바란 거예요. 따낸 거는. 그럼 당연히 늘어서 패가 되는데 패감도 100은 좀 패감이 있죠. 이쪽에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역시 형이 좀 난가요? 네, 형만 아우 없다고. 지금 분위기로는 우리 김신우 학생의 거의 뭐 필승지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죽지만 않으면은 이 바둑은 바둑이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해볼 데가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잡혀 있다고 봤을 때 백이 중앙에 뭐 엄청나게 집이 나거나 근데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좌상귀를 활용하는 수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자, 고성진 선수는 계속해서 포위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변이랑 우변이랑 좀 엮을 수는 없을까요? 네, 뭔가 그런 작전으로 두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글쎄요. 지금 김신유 학생이 제가 보기엔 욕심만 안 낸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것도 받아요. 아, 이런 거는 사실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단수 치거나 한 칸 띄어서 나가면 돼요. 여기 이거 젖혀서 끊어가도 그냥 가볍게 날일자 정도 둬서 그냥 연결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끊어가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고성진 선수는 또 기분 좋게 막아가긴 하는데요. 예, 뭐 이제 이거는 승부수인데요. 막히진 않아요. 잘 끊어서 있게 되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면 그냥 있더라도 여기서 봉쇄가 안 되죠. 더 이상 밀게 되면 이렇게 막아서 다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막히게 되면 백의 사활은 또 괜찮은 건가요? 아, 백은 자체로는 살아있죠. 음. 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나중에 이런 거 뒀을 때 좀 괴롭긴 한데 네. 살아는 있어요. 아, 그렇게. 정말 승부수를 던졌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두는 게 맞아요. 지금 뭐 연결되면 뭐 못 이기니까 이거는 일단 패가 나는 형태거든요. 네. 단수 쳐서 있게 되면 이제 막는데 성공을 했고요. 흙이 따내고 단수 칠 때에 뭐 이걸 늘거나 또는 여기 한 점을 따내게 되면 패가 됩니다. 만약에 포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흙은 안에서 사는 수가 있을까요? 네,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패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살자고 하는 거를 백이 이걸 다 버티면서 패를 할 정도로 지금 패감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약간 복잡해졌죠, 어쨌든. 김신유 학생 입장에서 여기 왜 받아요, 이거. 이거 그냥 중앙 연결 한 칸 정도 띄워놓으면 이런 일도 없었죠. 네. 뭐 이렇게 둬도 불리하진 않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겠네요. 떨리죠? 네. 이변 쪽에서는. 지금 뭐 거의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 형태는 패입니다. 이게 중앙 막을 수가 없어요.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2패를 다시 따내서 계속 굴복을 시켜야 돼요. 백은 패감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살자고 하는 패감이 몇 개 있긴 한데, 근데 문제가 이제 이걸 늘고 이렇게 따내도 여전히 패라서 뭐 흙이 패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두고 입구자 두고 막 이런 걸 잡으려면 사실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뭐 여기 빈삼각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이거 두고 이렇게 끊으면은 이게 끊어지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여기 흙이 빈삼각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자체로 못 살아요. 네. 아직 중앙은 중앙대로 패가 남아 있고요. 잡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흙이 자체 패감을 쓰면서 패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백이 좌상귀에 패감이 많아도 좀 역부족인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이게 근데 바깥에서 보기엔 이제 거의 백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실전에서는요, 실전 심리상 김신유 학생은 지금 많이 떨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왜 갑자기 패가 났지? 막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약간 후회도 든단 말이에요. 이거 괜히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 실전 심리상은 저희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막 끝났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좀 복잡해졌구나 네. 괜히 정도인가요? 후회가 들죠. 유리한 쪽에서는 내가 왜 그렇게 뒀을까 계속 후회가 막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연결을 하냐 못하냐의 패가 됐습니다. 근데 뭐 살자고 하는 그쪽을 뒀을 때가 너무 괴로워요. 네. 뭐 해소도 하기가 힘들고 해서는 또 사는 것도 있고 여기 끊는 것도 있어서 애매합니다. 예,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두면 끊기기 때문에 백이 지금 이런 거 젖혀놓는 교환해야 되거든요. 요것만 돼 있으면 이제 끊기진 않죠.
근데 흑이 뭐 이것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따내면서. 지금은 하변이 중요한 게 네.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백감을 사용했는데요. 아, 결국엔 잊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지킬 거면은 여기를 지켜야죠. 이렇게 젖히는 게 훨씬 낫죠. 네, 어차피 지켜주는 수인데 당연히 다음에 여기 관통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 얘랑 수상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공배를 이렇게 꽉 메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팩감이 좀 더 나온다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흑은 지금 사실 늘어서 그러니까 김신유 학생도 이거 왜 안 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어차피 공짜인데 네. 흔히 말해서 공짜 앞에면 백이 팩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두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그냥 다 귀찮다. 그냥 빨리 살고 이제 끝내자라는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살기만 하면 이겼다 이런 얘기군요. 뭐 그 판단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집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자, 그 자리는 선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형태는 이제 기본 사활인데요. 물론 약간 바깥에 맛은 좀 있는데 이쪽이 좀 튼튼하다고 봤을 때는 손을 뺐을 경우에는 이 일선에 젖히는 수로 인해서 안에서 못 삽니다. 뭐 이렇게 받으면 여기 치중 가서 죽고요. 네. 지금처럼 받아도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바깥에서 공도를 좁힌 다음에 치중으로 가면 잡히죠. 네, 안에서 못 살아요. 네. 네, 지금 뭐 부자 몸조심이죠. 자, 이제 붙여서 또 중앙을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튼튼하게. 네. 침착하게 받아줍니다. 아, 좌변을 막아가는 정도로는 안 될 텐데요. 자, 고성진 학생. 사실 좀 승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던질 수도 있거든요. 아닌가요? 지금요? 네. 뭐 성향에 따라 던질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아쉽죠. 네,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 자리이긴 해요. 근데 별로 할 데가 없긴 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집을 지어서 이바둑을 따라잡을 수 있는 차이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요. 집으로는 이 정도 집 나서는 안 됩니다. 또 김신유 선수는 침착하게 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느낌이고요. 네. 자, 이대로만 간다면 김신유 선수의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그 야구에서 나온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야구에서 나온 용어인데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회 말 투아웃에 막 점수 차가 많이 나는데도 그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네. 이 바둑이 이제 딱 그런 바둑이에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대로 바둑이 끝나질 않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대국 준비하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사실 정말 해볼 데가 없거든요. 네. 도대체 어디서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이런 어떤 해프닝이나 이런 수가 나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실력일까요? 네, 정말 이기는 길이 예를 들면 한 100가지 정도 있고 지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때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고성진 학생은 아마 그 전부터 이쪽 흑 대마에 대한 그 사활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여기가 이게 살아있는 거, 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김신유 학생은 꿈에도 그런 의심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바둑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추리가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이거 는수로 사실 이걸 왜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었으면 이 바둑은 뭐 무슨 일이 벌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뭐 없어요. 이런 거 둬도 그냥 단수 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자체로도 사실 입는 게 정수예요. 네. 여기만 이어놨어도 뭐 이 사활이 걸리거나 그럴 일은 없었는데 만약에 사활을 추궁을 하면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천천히 패를 따면서 진행을 그럼요. 해도 되군요. 네,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김신유 학생은 이쪽 사활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이 대국의 포인트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여기서 때리면서 또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사실 이 수도 안 지켜도 되는데 지켜갔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김신유 학생이 이걸 아예 잘못 본 건 아니에요. 자, 이 장면이거든요. 이 붙이는 수가 이제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 네. 사실 이 수가 자체로 일단 좋은 수는 맞아요. 어. 근데 문제는 고성진 학생은 여기를 계속 보고 있었고 김신유 학생은 아예 여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당황을 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실전에는. 네. 자, 이제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수가 좋은 수라는 게 뭐냐면 치중을 가는 거는 흙이 여기를 막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더 이상 네. 수가 없는데 여기를 붙이니까 일로 막으면 단수 쳐서 이게 수가 납니다. 이어서 꽉 이어서 수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이제 호구를 쳐서 받았는데 사실 이 수로는 이쪽을 치받았으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늘어가더라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이쪽을 이렇게 밀어놓고 궁도를 넓혔으면은 네,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끊어서 있더라도 이쪽이랑 수상전이 안 돼요. 이렇게 다 받아서 네. 네, 여기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찝으면서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막아도 수가 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패도 안 될까요? 네, 패도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둬도 그냥 한 점을 따내면 이게 얼핏 보기엔 패 같지만은 흙이 이렇게 이쪽으로 일선을 두게 되면 다시 이게 전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받았어도 수가 지금 안 되는 형태인데 일단 이 수를 보질 못했어요. 제가 본 이때쯤 아마 초읽기에 몰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좀 당황을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수를 당해서 이렇게 호구를 쳐서 백이 느는 수가 오니까 이거 완전 머리 아파졌습니다. 이제는 사활이 정말 골치 아픈 형태가 됐어요. 지금 치받는 건 안 되나요?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제대로 뒀으면 김신우 학생이 뒀으면 살 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도 이제 여기는 뭐 악수가 아니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두었으면은 지금도 사는 형태예요. 잡힌 형태는 아닙니다. 단수까지는 선수고요. 근데 아까 여기 치받고 늘 때 했던 변화보다는 좀 복잡해졌죠, 변화가. 네. 여기서 이제 고성진 학생도 제가 보기엔 찬스를 잡았다가 또 실수를 하는데 이거 2점 따낸 걸로도요.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2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공배를 그냥 꽉 채워서 이렇게 따냈으면은 이랬으면 끝났어요. 이러면 죽었거든요. 이러면은 흙이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단수 교환도 하지 않고 공배도 메꾸질 않는 바람에 다시 흙한테 기회가 옵니다. 여기서 또 살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살았어요. 이렇게 이어서는 지금 이 형태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선수가 서로 이길 찬스를 몇 번씩 주고받아요. 이 짧은 수수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수를 보지 못한 건데요. 이제는 살았거든요. 지금은 공배가 아까 여기를 이렇게 꽉 채워놨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채워놨어야 이걸 치받으면 이건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배가 여기가 하나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는 사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궁도의 형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길 둬도 네. 아까는 이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선을 내려서서 버틸 수가 있어요. 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활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두 명의 잘 두는 학생들도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언제든지 치받으면은 이렇게 늘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 치받았죠. 들여다봅니다. 네.
네,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착각하기 정말 딱 좋은 그런 모양이에요. 네. 아, 빠지는 수밖에 없나요? 지금은 여기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요. 어.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붙여서 빅이 나고요. 네. 백이 거꾸로 여기를 두면은 흙이 이렇게 둬서 다시 빅이 나요. 아. 여기가 맞복이라서 딱 사는 형태입니다. 빅으로. 네. 네, 여길 둬도 여길 두어서 이건 늘어도 막아서 이 형태는 나중에 흙이 한 수 더 갈수록 하더라도 빅이죠. 그러네요. 근데 아마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네. 예, 저 수는 지금 다시 봐도 안타까운 수인데. 얼핏 보면 궁도를 늘리는 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얼핏 보면 살았어요, 이걸로. 네. 이제 끊는 거는 당연히 수상전이 빠르고, 뭐 그냥 밖에서 메꿔가는 것도 빅이죠. 그냥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백에 기가 막힌 수가 나옵니다. 네. 사실 뭐 두 학생 정도 실력이라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은 수인데, 김신유 학생이 이 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네. 젖혀가면서 사활을 추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네. 네, 지금 이제 고성진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족보에 있는 거예요. 이 형태에서 잡으러 갈 때. 만약에 우변에 흙이 한 집을 내는 모양을 하더라도 백이 그냥 이어서 안 되는 형태군요. 네. 때려주질 않고요. 자, 이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예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장면에도 잘 둬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거 그냥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양이. 여기서는 좀 쉽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무시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가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김신유 학생은 여기를 백이 젖히는 순간 그때 알았을 거예요. 네. 아차 했을 텐데 그땐 이미 늦었죠. 이건 정말 저수가 이제 마지막 수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자면 네. 여기서 흙이 더 이상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둬서 이게 그 우궁도하고요. 네. 오궁도화를 방해한다면요? 네, 그걸 오궁도를 방해하려면 여기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건 따내서 흙이 여기를 다시 따낼 때 백이 그냥 이 자리를 두면은 이 자리를 다시 두면 이어야 되잖아요. 네. 이 형태는 나중에 다 메꿔지면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어야 되니까 결국 여기도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오궁도화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자리가 이 젖힌 자리가 이 자리를 흙이 늘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를 뺏기면서 갑자기 궁도가 오궁도로 잡히는 궁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젖혀놓고서 하나 끊어놓고 빈 상황 두는 게 이게 뭐 묘수죠. 네. 묘수인데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닌데 이날은 김신유 학생이 글쎄요 뭐 마가 낀 건지 저 수를 보질 못했습니다. 자, 우변의 사활이 걸리면서 고성진 선수가 여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백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김신유 선수 표정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네, 지금 이 장면 이제 보니까 종국을 하고요. 이제 뭐 복귀하면서의 표정 같아요. 네. 고성진 선수도 좀 얼떨떨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엔 거의 이제 99% 이기기 힘든 바둑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바둑이 많이 두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고 복귀를 좀 해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고성진 선수가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바둑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죠. 네, 일단 재밌었고요. 두 선수가 모두 초반에는 AI의 최신 수법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바둑을 보여줬는데 중반전부터 제가 보기엔 초획기에 몰려서인지 좀 실수들이 나와요.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중반전에 바꿔치기 된 다음부터는 김신유 학생이 계속 뭐 리드하는 질 수 없는 바둑이었는데
막판에 그 사활 하나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 역전패를 당한 바둑이 됐습니다. 네, 또 김신유 선수는 좀 아쉽겠지만 고성진 선수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요.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